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벡터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 앞에서는 어떤 기준이 되는 벡터가 직선의 방향을 그대로 일러줬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방향 벡터라고 한다 그랬는데 거의 기울기의 개념이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직선, 이 좀 굵은 직선의 어떤 그 방향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거의 수직인 벡터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직선에서도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그 기울기에 말하자면 그 역수에 마이너스 붙인 값을 알려준 셈이 되는 거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 우리가 직각으로 만난다고 하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이 벡터에 대해서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벡터의 수직인 그런 방향 벡터가 분명히 있겠죠. 평면에서는. 근데 그거의 위치가 결정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직선 자체는 똑같은 방향 벡터를 가지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 2라고 해서 그게 하나의 직선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방향 벡터를 갖더라도 즉 똑같은 기울기를 갖더라도 여러 개의 직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어느 한 점을 딱 알려줘야 된다. 기준점을. 그래서 그 점을 지나면서 요 벡터랑 수직이다 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기울기를 가지면서 어떤 점을 지나겠구나라고 하나로 딱 결정이 되니까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점 알려주고 이 점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 얼마다라고 알려주는 거나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그거의 수직인 벡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법선 벡터라고 그래요. 수직인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합니다. 수직인 벡터를 하나 알려주고 점 하나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자, 요 옆에 있는 그림 하나 볼까요? 요거를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면 A점을 지나는데 그 L이라는 직선이 A점을 지나는데 이 방향 벡터가 지금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 그렇지만 법선 벡터가 주어져 있는 거야. 응? 그럼 이 초록색 벡터의 수직이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요 핑크색, 요 빨간 직선 하나밖에 없는 거죠. 걔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그 L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 그 중에 어느 한 점, 동점을 P라고 잡아서 얘는 동점이고 얘는 정점이죠. 앞에서랑 똑같습니다. P라고 잡아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N이라고 하는 법선 벡터를 이용하려다 보니까 얘하고 이 P는 계속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는 게 뭐냐면 A 혹은 AP 벡터 P점이 L 위에는 어떤 점이든지 간에 AP 벡터하고 이 N 벡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수직이니까 AP 벡터하고 N 벡터가 서로 수직이니까 서로 수직이다. 그 말은 뭡니까? 두 벡터의 내적이 제로다.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요. 그럼 AP 벡터는 뭐라고 쓸 거예요? 이거는 P 벡터 스몰 p 마이너스 스몰 a 요거하고 N 벡터의 내적이 제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법선 벡터 n이 주어졌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 이거를 벡터로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앞에서 했던 거는 방향 벡터가 나왔을 때는 평행하다, 방향 벡터가 평행하다는 것 때문에 실수배인 걸 이용했지만 여기서는 내적을 이용했다는 거 이거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죠. 되시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위치 벡터가 A인 점 라지 A를 지나고 벡터 N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때 벡터 N을 이 직선의 법선 벡터라고 한다. 지금 방금 했던 내용 그대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건 뭘까요?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당연히 위에서 했던 순서대로 요걸 이제 성분으로 표시를 해보는 거죠. 요 벡터 그대로 성분을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따라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걸 성분으로 표시할 때 어떻게 될까? 이건 정리를 먼저 보고 얘기할게요. 요거를 그대로 성분 표시를 하는 거죠. 어떻게? 자, P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되겠어요? 성분으로 표시하면 P 벡터라고 하는 것은 x, y 이렇게 되겠고 A 벡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점이니까 x1, y1이라는 고정점으로
그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법선 벡터 n의 성분을 이거를 a, b라고 합시다. 자, 그거 요대로 갖다 쓰면 되죠. 그래서 p-a라는 건 여기서 이거 빼니까 x-x1 그죠? 콤마 y-y1 요것이 바로 뭐야? 요 벡터죠. 거기다가 내적을 구하기를 a, b라는 벡터와 내적을 구한다. 그 내적이 제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성분을 가지고 내적 어떻게 구합니까?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곱하잖아. 그래서 a 곱하기 x-x1 플러스 b 곱하기 y-y1 꼴 제로. 자,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것도 말이죠. 우리가 사실은 생소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얘를 절로 넘겨서 b, y-y1 이게 성분으로 표시됐다는 건 이게 일종의 좌표니까 좌표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그 평면 도형의 방정식 그 상황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넘기면 마이너스 b분의 a의 x-x1이다. 이건 뭐예요? 요게 기울기인데 그 말하자면 이 n 벡터라고 하는 게 위치 벡터를 표시해 보면 a, b니까 a분의 b가 뭐가 됩니까? a분의 b가 요거 벡터에 맞으면 기울기에 해당되는 거죠. 뭐 기울기라기보다는 요 벡터가 이제 x축과 이루는 요 각을 가지고 탄젠트를 붙인 거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정확한 건데, 그러면 이거의 수직인 어떤 직선 얘의 기울기는 뭐가 되냐? 당연히 a분의 b에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b분의 a라는 기울기를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그대로 지금 걸맞는다는 것을 얘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거를 지금 벡터라는 옷을 입혀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형태를 갖다 말이죠. 이번에는 다시 전개를 해볼게요. ax 마이너스 ax1 플러스 by 마이너스 by1 이퀄 0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ax1, by1 이런 건 다 상수죠. a도 b도 x1, y도 다 상수니까 이걸 몰아서 c라고 치환을 해봅시다. 그럼 얘가 결국 뭐가 되니? 요 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자, 이거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의 방정식 형태가 나온 거죠. 그죠? 네. 자, 여기까지 일단 되셨죠? 그래서 책에서도 요거를 수학 1에서 공부했던 직선의 방정식 내용이 하고 비교한 것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요 내용인데요. 요걸 여러분이 다 외워야 됩니다. 응? 다 외워. 그냥 싹 다 외워버려. 그래서 내가 이 일부를 물어보고 요 칸이 뭐가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질문에 대답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이 이 내용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수학 1에서 공부한 거랑 이제 비교까지 해 가면서 어떤 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정리 좀 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인데 여기 지금 L1이라고 하는 직선과 L2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데 얘네가 만나는 교각이 지금 세트가 있어. 물론 이쪽에 있는 큰 각을 우리가 교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작은 각을 교각이라고 합니다. 180도보다 커질 수는 없죠. 보통. 근데 180도 하고 그러니까 이사분면상 그러니까 90도에서 180도 사이의 각 하나와 그다음에 예각 하나, 예각과 둔각이라고 하면 되지. 예각과 둔각이 하나씩 나오는데 보통 예각을 이 두 직선의 교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각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 이 L1의 방향 벡터를 U1, L2의 방향 벡터, 즉 L2와 평행한 벡터를 U2라고 하는 벡터. 이 방향 벡터는 딱 하나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실수 배우면 다 되는 거죠, 그죠? 걔네들을 가지고 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니 얘네들이 이루는 각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직선끼리 이루는 각은 그 직선들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으로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까? 이런 거죠. 자, u1 벡터, 방향 벡터 가지고 얘기합니다. u2 벡터의 내적은 u1 곱하기 u2. 맞으면 이 방향 벡터의 크기. 여기는 좀 큰 걸로 해야 되고 여기는 작은 걸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두 벡터 이루는 각이에요. 여기선 세타를 했고 여기는 알파로 했네, 그지? 근데 둘이 같다고 사실. 이거 굳이 뭐 알파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세타입니다, 그죠? 얘네들의 방향 벡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얘를 일로 넘겨서 u1, u2 벡터의 크기의 곱에다가 얘를 분모로 가져가고 분자에는 요거의 내적이 오면 되겠다. u1, u2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게 되면은 이거 뭐 내적 그대로 이용한 거죠. 이건 앞에서 공부한 내용 아닙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구해진다. 근데 여기서는 두 직선, 그 직선에 맞으면 방향 벡터를 가지고 사이각을 이렇게 사이각의 코사인을 구하면 그 방향 벡터를 가지고 구한 게 곧 이 두 직선을 가지고 구한 것이 된다. 뭐 그런 얘기죠. 물론 이거에 이제 성분 표시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성분 표시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u1, u2 벡터의 성분을 알면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 내용이죠. 그래서 앞에 내용까지는 다 얘기했고요. 바로 요 부분이 성분 표시를 한 거죠. 이건 여러분이 뭐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u1 벡터의 성분이 이거, u2 벡터의 성분이 이거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형태로 표시가 당연히 되겠죠. 되시겠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룰 것은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인데요. 이거는 지금 방금 했던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요거와 연관된 내용이겠죠, 당연히. 평행이라는 건 뭡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0도 혹은 180도라는 얘기고요. 수직이라는 건 당연히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90도라는 얘기죠. 뭐 두 벡터가 아니라 사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곧 뭐야? 두 직선의 방향 벡터끼리 이루는 각이다 하니까 방향 벡터를 가지고 평행 조건, 수직 조건을 세워주면 됩니다. 위의 내용과 똑같아요. 자, u1 벡터가 L1이라는 직선의 방향 벡터고 u2라는 벡터가 L2라는 직선의 방향 벡터다 라고 했을 때 두 직선 L1, L2가 평행하다 그러면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수직이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적이 제로다. 뭐 성분 표시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성분 표시라면 요 이제 그 비례식을 가지고 풀면 되고 얘는 요 방정식을 해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어떤 그 미정계수가 주어지거나 했을 때 우리가 그걸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 단원에 예제가 총 6개가 있는데 필수 예제가 그 문제 하나하나씩 해보면서 여기서 다룬 내용들을 다 하나씩 복습을 하고 되새겨야 됩니다. 그 전에 개념 확인 코너에 그 5문제 있는데 좀 많아 보이지만 꼭 다 해보고 넘어가시는 것이 오히려 예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꼭 다 풀어보고 넘어가시기 바래요.